오늘은 일본의 천년의 도시 교토, 그리고 교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인 니조성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웃인 일본 및 중국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관광과 함께 역사적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한일 간의 시대평가에 조금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니조성이 만들어진 시기는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한일 간의 경제적 차이와 정치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본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우리 조선을 침략한 2차 침입인 정유재란까지 묶어서 우리는 임진왜란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관백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1598년 9월 18일에 사망을 하였고, 토요토미 유언에 따라 연패를 거듭하던 일본은 1598년 11월에 노량해전을 마지막으로 조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임진왜란이 끝난 후 조선과 명나라 그리고 일본의 정치와 경제 상황은 어땠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의 왕인 선조는 백성의 도탄을 외면하고 전란 공로자를 괄시하고 국력이 쇠약한 명나라를 숭배하고 국력이 커진 금나라를 배척하는 어리석은 친명배금 정책을 펼치면서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으로 삼전도의 굴욕까지 겪게 됩니다. 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파병으로 국력이 쇠약해지고 이자성의 난과 고질적인 내분과 무능함으로 청나라 후금에 멸망되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의 정치는 별반 다름이 없는 파벌과 무능의 정치로 백성들을 모두 도탄내 내몰았지요. 노쿠가와 이에야스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토성 지역에 영주로 있던 노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하면서부터 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냄새가. 그러면 나네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였던 일본은 어떠했을까요? 전쟁을 끝낸 3년 후 니조성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서 일본 시대 상황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국과 거의 유사하네요. 근데 특색 있는 점은 그 머릿돌도 박물관에서 보니까 한국 거와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머릿돌의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거는 용을 형상화한 모습인데, 지금 여기 거는 그러한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박물관에서는 용을 형상화한 머릿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태극 문양의 그 기와 받침, 그것도 확인했고요. 문화적 교류가 아주 비슷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3대 장군 이에미츠 때의 확장 정비가 이루어져 1626년에 현재 규모로 완성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27만 5천 제곱미터로 니노마루와 혼마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니노마루는 국보인 니노마루 궁전, 주요 문화재인 히가시 오테몬과 가라몬 등의 문, 흙으로 지은 창고, 적을 시찰하기 위해 높게 세운 누각 등 많은 건축물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또 특별 명승인 니노마루 정원과 1965년에 조성된 새 정원인 세류엔을 시작으로 벚꽃 정원인 사쿠라노 소노, 매실림인 가이링, 초록 정원인 미도리노 소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반쇼는 이조성을 경호하기 위하여 에도로부터 파견된 무사의 근무 장소의 하나로 방문하는 사람을 체크하거나 용건을 전달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 니노마루 궁전은 6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세 초기에 건축된 궁전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귀중한 궁전으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궁궐 문의 색채를 보면 화려함을 극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영주들의 권위를 더 드높이기 위해서 금색으로 뒤덮은 것 같습니다. 다이묘 문양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일본의 이러한 치장은 치장 자체가 없는 것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치장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전국이 동일한 채색으로 채색 안료를 써서 도색하는 점과 좀 틀리죠. 그것은 중국의 채색은 복을 가져다 준 데는 홍색, 빨간색의 채색하고도 많이 비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도는 마루판을 밟으면 쇠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져 있어 조용히 걸으면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닌자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성 내부는 촬영 금지이기에 촬영을 못하였습니다. 여기는 니조성의 바로 옆에 니조성의 자체군요. 니조성의 측면을 지금 보시고 있습니다. 근데 니조성 자체가 쇼군 또는 영주가 있고 그 주변에 신하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한 3,000명이 집단 거주를 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우리와 다른 점은 한 건물에 방들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주를 보호하면서 거주를 했었다 라는 것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 니조성의 한 집단 거주와 달리 좌우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왕의 거처와 신하들의 거처가 나눠져 있었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궁궐의 아름다운 점은 우리나라의 성이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니조성의 특징은 방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 방이 칸칸 많이 나눠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 방마다 일본의 다다미가 전부 딱 깔려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니조성의 주축이 목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색인데요. 그 목재는 1500년대부터 1600년대 초기까지 지어진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 때 만들어진 건물로서 그 오래된 깊은 숨결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번 더 둘러보시죠. 자, 지금 이 성의 그 안쪽을 보면 청류원이라는 게 있고, 청류원, 그리고 홈마루 고택, 그리고 성에 성벽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렇게 성을 주변으로 해자를 만들었죠. 이 해자는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런 다리는 외적이 나타나면 다리를 걷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외적 침입 시에 불에 타지 않게 문짝을 쇠판으로 지금 만들어 준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1500년대 그 막바지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정유재란이 끝나는 그 시기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세력과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신흥 세력 간에 아마 암투가 굉장히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이렇게 그 불에 강하게끔 철판으로 만들어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각 방의 장벽화는 가노파가 1626년에 그린 것으로 대부분이 주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토시에서는 장벽화의 영구 보존을 위하여 1972년부터 모사 사업을 개시하여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은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오히로마는 1867년에 도쿠가와의 15대 장군인 요시노부가 정권을 조정해 반환한다는 대정봉환을 발표하고 265년 동안 계속되었던 도쿠가와 막부가 막을 내린 일본의 역사 중에서 커다란 전기를 맞았던 무대가 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과 전쟁을 하였던 일본은 종전 후 어떠했을까요? 전국시대 전투와 해외 침략 전쟁까지 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 후 노구가와 이에야스와 이시다 미치나리가 천하를 두고서 새끼가하라 전투를 벌이었고, 이에야스가 승리하면서 에도 막부가 시작하면서 중앙 집권을 공고히 하고 사무사 농공산의 직업과 계급을 발전시키고 무사들을 행정관료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며 조선과의 국교를 재개하며 통신사를 파견하는 외교를 하였습니다. 당시 전임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추종 세력이 있었을 것이니 정치 안정과 단합이 어려웠을 것이고 재정이 파탄이 날만한데 종전 후 세력 다툼으로 새끼가하라 전투까지 치르게 되었는데, 그런 시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황도 아닌 쇼군에 불과한 노쿠가와 이에야스는 1601년에 천황의 행궁 또는 별궁으로 니조성 건축을 지시하여 2년 후 니노마루를 완성하고 1603년 천황으로부터 쇼군으로 임명받고 이곳에서 취임 축하연을 벌였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중국까지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을 가졌던 일본. 가히 당시 일본의 체제와 경제력이 얼마나 막강했다는 것일까요? 더욱이 이 영상에서 보이는 교토의 거리 좌우에 펼쳐지는 주택들이 임진왜란 전후에 건축하고 현재도 사용한다는 것에 당시 조선의 백성들이 가옥과 비교를 하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행궁. 왕이 여행을 하다가 잠시 머무는 곳.
너무 크지 않습니까, 여기? 성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성의 크기가. 아까 보니까 5.8km, 4.3km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해저가 있고, 적이 침범하기 어려운 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성하고 다르게 그 정원이 성 밖으로 꾸며져 있네요. 자, 이것으로써 리조성의 관람을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도 철문으로 되어 있네요. 철문 구성으로 되어 있죠. 아까 저의 그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